1.1.5 계속합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를 적용할 때 substitution 모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F라는 프로시저를 선언해서 호출해서 할 때는 O라는 게 들어가는데 사실상 F가 sum of squares의 A 더하기 1, A 곱하기 2였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되는데 대체될 때 A가 뭘로 대체돼요? A가 5로 교체되는 거죠. A 대신에 5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결국 sum of squares의 5 더하기 1 제곱에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 sum of squares라는 거는 스퀘어의 이런 조합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하나 교체되다 보면 결국엔 136이 나온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적용되는 규칙이 두 가지 순서로 할 수 있죠. 그래서 A라는 걸 먼저 5로 교체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 식을 다 푼 다음에 마지막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계산한 순서는 같다. 아니 순서가 다르더라도 결과는 같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뭐 수학적으로 사이드 이펙트가 없을 때는 같아요. 근데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계산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아직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건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티브 오더 이밸루에이션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노멀 오더라는 게 있죠. 어디 나와 있죠? 노멀 오더라는 게 있고 네, 일반적으로 스킴에서는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보통 뭐죠? 이거 하죠. 애플리케이티브 오더라 그래갖고 미리 다 뭐 교체를 하고 시작하는 거 그렇게 됐을 때랑 아닐 때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대로 진행한다. 근데 뭐 매크로나 이런 걸 써서 특수 폼에서는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언어들은 아예 노멀 오더로 할 때는 다른 연산자 뭐 앰퍼샌드를 붙인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기 쉬운 먼저 반영하는 쪽으로 교차하는 쪽으로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설명에 대한 부분이니까 뭐 별로 예제를 따라할 건 없네요. 뭐 머릿속으로 그림을 따라하면서 이걸 하나하나 풀어보면 되는데 교체를 어떤 순서로 하든 결과가 같게 나온다라는 걸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1.1.6 Conditional Expressions and Predicates 조건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대값 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얘는 정의가 이렇게 돼 있죠. x가 0보다 크면 0 초과면 그냥 x 그 자신이 나오고 0이면 0이고 아니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를 하면 이러면 이제 절대값이 나온다 이 얘기인 건데 이런 것들을 케이스 어널리시스 경우에 따라 분석하는 뭐 수학적 용어인 것 같습니다. 케이스 어널리시스라는 게 있고 리스베서는 이런 식으로 콘드라는 문장을 통해서 조건문을 통해서 씁니다 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콘드라는 걸 정의하면 되는데 스킴에서는 이렇게 하고 클로저에서는 이것도 좀 번거롭긴 하네요. abs라는 함수를 만들고 대괄호 스퀘어 브라켓으로 파라미터 발고 콘드는 똑같은데 폼이 똑같아요. 이게 프레디케이트랑 익스프레션을 쌍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데 리스벳에서는 이렇게 조건이 일치할 때 실행하는 익스프레션을 가로로 전체로 감쌌는데요. 클로저는 가로를 안 감싸요. 그냥 어차피 쌍으로 해놓으면 첫 번째 프레디켓에 매칭되면 그 다음 거는 또다시 프레디켓으로 보고 그 다음 매칭된 익스프레션 여기 실행하고 그 다음 거 매칭되면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abs라는 함수를 절대값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행을 해볼까? 실행이 아직 안 했으니까 저도 아직 하지 않고 있을게요. 그래서 P라고 할 때 여기서 프레디켓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번역하면은 프레디켓 서술자라고도 하고 우리 산수 시간 수학 시간에 배웠을 때 명제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참과 거짓으로 나오는 단순하게 true와 false로만 떨어지는 어떤 결과값을 낼 수 있는 무언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로 감싼 이런 게 들어갔죠. 이 꺽쇠를 이용한 함수로 결과적으로 true나 false가 나올 수 있는 거고 equal로 비교했고 반대로 비교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호출하고 나면 true나 false로 떨어지기 때문에 평가하고 나면 얘를 프레디켓이라는 특별한 용어로 줄여서 부르는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함수도 결국은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참이나 거짓으로만 떨어지는 애들 이러면 뭔가 조건문을 비교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P1이 평가되고 평가된 게
참이면 바로 그 다음 익스프레션이 나오고 참이 아니면 그 다음 걸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차례대로 평가가 돼요. 그래서 맞는지 아닌지 맞는지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else라는 걸 했네요. else. 그래서 사실 이게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x를 주면 되고 0일 때는 0을 주는데 사실 0이 지금 x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냥 x를 주고 그렇지 않을 때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로 한번 바꿔서 주면 된다. 이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0보다 작으면은 이걸 주고 그 외의 경우엔 그냥 x를 주면 되니까 조건을 줄여서 쓴 거예요. 아래 거는. 똑같이 따라해 볼게요. ABS 다시 정의하는데 x라는 걸 정의하고 콘드문을 쓰되 이번에는 0보다 작은지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마이너스 x를 주고 그 외의 경우에는 else x를 주면 되는데 콘드문에서 else라는 거는 리스베는 아니 클로저에는 없고요. 그냥 참이 평가될 만한 모든 거를 아무거나 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라는 표현인데 이렇게 줘도 됩니다. 아니면 true라고 줘도 되고요. else라는 게 결국은 클로저의 문법적으로는 true로 평가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일단은 else랑 똑같은 저 책의 예제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똑같은 구문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ABS를 주는데 이번에는 if문을 썼네요. if문은 true랑 false에 따라서 두 개의 절을 받아요. 그래서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를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x를 줍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제 거의 린터에 에러 워닝이 뜬 건 뭐냐면 ABS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또 정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ABS 1, 2 할까요? ABS 다시 ABS 다시 다시 결국 하는 일은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워닝도 안 뜨죠. 그래서 if라는 문장은 우리 뭐 다른 프로그래밍에서는 익숙하니까 뭐 프레디켓 먼저 서술자 먼저 주고 참 거짓에 따라서 참일 때 실행하는 익스프레션, 거짓일 때 실행하는 익스프레션을 따로 줍니다. 거짓일 때 거를 생략해도 돼요. 생략하면 그냥 nil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은 둘 다 표현에 따라서 처리해졌고요. 이 프레디켓이 여러 조건이 조합될 수도 있으니까 and 조건이나 or 조건 뒤에 있는 프레디켓들이 다 일치할 때, 다 참일 때만 전체 결과값이 참이 나오는 and, 하나라도 참일 때 참이 나오는 or, 그냥 반전하는 참일 때 거짓이 나오고 거짓일 때 참이 나오는 not 이런 걸 써도 된다. 이런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거를 원할 때는 이렇게 and 조건을 넣으면 된다. 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greater than 이거 뭐야? 작거나 같은 이걸 선언할 때는 이렇게 오화를 조립해서 오화를 써서 이런 함수를 만들 수도 있다. 지금 이걸 함수 이름으로 쓴 거예요. 함수 이름으로 쓴 거고 x랑 y라는 파라미터를 받은 거고 이렇게 정의해도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제를 따라서 쳤나요? 아직 안 쳤고 이렇게 쳐도 되죠. 클로저에서 이건 동일해요. 다만 지금 x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올 거고요. 이 부분은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이 쳐볼까요? 얘는 생략하고 define으로 뭔가 하는데 greater y equal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파라미터로 x랑 y를 받는데 걔 본문은 5로 묶어서 x, y 또는 5로 묶인 거죠. x랑 y가 같을 경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이런 함수가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싫으면 여기 뭐 하나 더 붙여도 되죠. 좀 모양 이상해지지만 어쨌건 워닝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는 이 경우는 반전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 작지 않으면 이상인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하는데 이 폰트가 이상하죠. 폰트 이거 뭐지? 리거처 써서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썼을 때 저렇게 보여주는 수학적 표현처럼 보여주는 폰트일 뿐이에요. 내부적으로는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x, y를 받아서 이번에는 낫을 이용해서 x랑 y. 근데 이거 일일이 정의할 필요 없어요. 이미 클로저엔 다 있습니다. 이거 있는데 지금 뭐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연습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도 되는데 몇 개만 해볼까요? 이거 뭐 나올까요? A가 지금 어딨어? A가 3이고 그 다음에 바꾸지 않았죠. 그래서 A 콘드문을 넣었을 때 A가 4 아니죠. B가 4냐? B가 지금 뭐였나? B가 A에 1을 더한 거니까 4죠. B는 4네요. 그럼 이게 평가 되겠네요. 6 더하기 7 더하기 A. A가 몇이었어? 3이었어. 6 더하기 7 더하기 3이니까 16이 나와야 되나요? 한번 쳐볼까요? 이거를 어디 갔어? 네, 이거를 치는데 A를 마찬가지로 바인딩 해볼게요. define으로 A는 3, define B는 A 더하기 1. 그랬을 때 원하는 값이 지금 아까 제가 암산한 걸로는 16이 나와야 되는데 맞나 볼까요? else 문법이 틀렸죠. 이거는 스킵 문법이고 클로저 문법으로 하면 이렇게 처리되고 16 맞게 나오네요. 네, 계산한 게 맞고 그 다음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 콘드문을 중간에 넣고 그 다음에 곱하기로 다시 해도 된다. 이건 뭐가 나올까요? 이것도 암산을 한번 해볼까요? 옮겨 적고 한번 암산해 볼게요. 콘드문이 있는데 클로저 문법으로 바꾸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올까? A가 B보다 크면 A. 근데 지금 B가 크잖아요. B가 크면 B가 나올 거고 B는 뭐예요? B는 지금 4죠. 4가 나오고 4 곱하기 A 더하기 1, 3 더하기 1이니까 4 곱하기 4. 그러니까 16이 나오겠네요. 맞네요. 오, 저도 암산이 좀 되는군요. 이 정도 가지고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왔네요. 하나 더 할까요? 연습 문제. 아래에 수학적 표현을 프리픽스 폼으로 바꿔보자. 이게 폰트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4인가요? 그래픽이 어떻게 바꿔야 돼? 제일 마지막에 이 분수 표현은 나누기로 하면 되는데요. 나누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클로저에는 분수 표현이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분수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정수로 떨어지면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나누기로 먼저 하고 위에 익스프레션 분자에 있는 걸 해볼게요. 5 더하기 4 더하기죠. 5 더하기 4 더하기 그 다음에 가로를 하나 묶었으니까 같이 하나 쳐볼까? 가로 안 묶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빼는데 뭘 빼? 2 빼기 그 다음 익스프레션 3 빼기 저건 6인가요? 또 더하기 6 이게 뭐야? 3분의 4야? 글자가 왜 이렇게 안 보이죠? 3분의 4인 것 같아요. 3분의 4를 하면 나누기 4, 3. 근데 클로저는 좀 독특해요. 이런 게 있거든요. 막 분수 표현이. 그래서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저렇게 하고 분모에는 곱하기네. 곱하기로 먹는데 3 곱하기 6 빼기 2 곱하기 2 빼기 7. 이게 저는 프리픽스 노테이션이 익숙해서 클로저로 개발을 하니까 익숙해서 이걸 바로 전환했는데 아마 처음 하시려면 일일이 좀 적어가면서 하는 게 편하실 수도 있어요. 계산해보면 뭐가 나오나? 굉장히 복잡한 값이 나오네. 정수로 안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게 3분의 4가 아닌가 봐요. 아마 잘 떨어지게 예제를 줬을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어쩌면 이 노테이션을 잘못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볼까? 분모 다시 3 곱하기 6 빼기 2 마이너스 7 얘만 계산하면 뭐죠? 3, 4, 12 곱하기 마이너스 5 하면 5, 20 5, 7, 60 마이너스 60이 나와야죠. 예, 계산해볼까요? 마이너스 60 맞게 나오네요. 얘는 된 것 같고 5 더하기 4 9 더하기
뒤에 있는 식인데 여기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전체 식도 안 떨어지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3분의 4가 떡하니 있으니 지금 얘가 이상하잖아요. 맞나? 왠지 직접 종이에 적어가면서 하고 싶기도 한데 여기까지 하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1.7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1.7부터 좀 제대로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뉴턴 메소드를 이용해서 제곱근을 구하는 방법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